자, 지금 시작할 거는 하드웨어 세미나인데 드론이나 멀티콥터에 뭐가 들어가고 그게 왜 필요하고 간단한 작동원 논리하고 스펙 같은 거를 어떻게 읽는지 이것들이 일단은 드론에 들어간 부품들이에요. 프레임, 배터리, 모터, ESC 모터 제어기, FC, 비행 컴퓨터, DEC는 배터리 제거 회로, PDB, RX 파워 분배기, RX 수신기, BTX 비디오 송신기, 카메라 안테나가 주로 멀티콥터에 들어가요. 일단은 프레임은 프레임이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모든 부품들을 다 여기다 마운팅 시키고 부품들이 부착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것들 조립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나사하고 이런 좀 스탠더프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인데 그거 매뉴얼 보면서 조립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는 주로 카본을 많이 써요. 카본이 겁나 가볍고 겁나 세갖고 날아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고 세기도 해야 되니까 카본이 딱 정확하죠. 근데 제일 첫 문제는 카본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고쳐요. 그거를 일단 교체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프레임을 다시 사야 돼요. 또 하나 더는 큰 기체 조립할 때 카본을 샌드페이퍼를 좀 갈아내고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가루를 흡입하시면 담배 한 20년 핀 효과가 나와서 그거는 카본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연생 앞센터에서 이 기체에서는 프레임이 이 검정색 부분입니다. Very descriptive. 나오는 이 봉들 부분 있잖아요.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플레이트 이것들이 다 카본이에요. 레이싱 드론 같은 거 만들 때는 주로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안 쓰고 저렇게 약간 납작한 판을 써갖고 거기다 바를 마운팅 해주는데 여기는 이런 마운트 플라스틱하고 카본으로 만들어진 거를 주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뭔지는 아시죠? 드론에 쓰는 배터리는 우리 핸드폰하고 노트북에 쓰는 배터리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배터리 보시면 여기에서 뭐 1050mAh, 120C 여기에 보면 6셀이라고 써져 있고 22.2V 하고 23.32W라고 써져 있어요. mAh는 한번 들어보셨죠? 파워뱅크나 그런 데 사시면 뭐 만 mAh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그냥 배터리 용량이에요. 내 배터리가 1000mAh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1시간 동안 1A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방전 저희는 그렇게 디테일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배터리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P인데 주로 배터리 스펙할 때는 1S 1P, 6S 2P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P라는 뜻은 패러렐,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 셀이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건 다 시리즈 직렬 연결인데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주면 용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 1000mAh짜리 배터리가 그 두 개 있고 1S 2P로 만들었다면 이제 1000mAh가 아닌 2000mAh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출력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긴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했던 6S에서 그 S, 셀스 그게 뭔 뜻이냐면 직렬 연결이에요. 여기 위에는 몇 S일까요? 3S 정확하셔요. 잘하셨어요. 3S라는 배터리를 이렇게 하고 이건 6S니까 셀이 6개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셀은 하나에 3.6V, 3.7V, 완충 시 4.2V로 되고 방전 시 3V로 내려가요. 근데 저희 기체에 보시면 뭐 12V 필요한 데도 있고 20V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직렬을 연결해주면서 볼테이지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셀하고 볼테이지는 셀이 높아질수록 볼테이지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까 6S였으니까 셀이 6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볼테이지는 22.2V 왜냐면 3.7V를 6번 곱하면 그 정도 나와요. 밑에 워트아워라는 게 있는데 파워를 워트로 변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워트아워라는 뜻은 지금 아까 23.31을 했잖아요. 이거는 1시간 동안 23.31의 워트를 준 다음에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레이팅이 있는데 이게 좀 제일 헷갈릴 수 있어요. C 레이팅은 방전 레이트예요. 얘가 얼마나 파워를 빨리 줄 수 있는지. 물론 이 배터리들한테 1A를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2A, 많으면 100A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배터리가 감당하는 거는 밑에 보이시는 이 C 레이팅에 따라 달라요. C 레이팅 계산 방법은 일단 이거를 1000mAh로 바꿀게요. 계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1000mAh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스펙이 120C예요. 1000mAh를 1A로 바꿀게요. 120C 배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120A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75C라고 했으면 75A를 줄 수 있다. 이건 그냥 방전 레이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 10C라고 했는데 저희 모터가 그 20A를 먹는다. 그러면 저 배터리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오래 못 쓸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볼테이지 세그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전압이 낮아지면서 파워를 얘가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제한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배터리 구매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저 C 레이팅 좀 높은 거로 사는 게 좋긴 해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셀하고 캐패시티예요.
우리가 저기서 저 6셀 배터리 좋아. 그러면 6S 배터리 그 5000mAh 거 줘요. 그러면 5000mAh 6S 5000mAh를 주면 돼요. 셀하고 미리앰프만 제일 중요시 하시면 돼요. 자, 배터리의 주의사항. 배터리는 결국엔 폭탄입니다. 배터리는 진짜 조심 안 하시면 터질 수 있어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터트리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그건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배터리 찌르지 말기, 쇼트하지 말기, 떼이지 말기, 던지지 말기, 바다 충전하지 말기, 바다 방전하지 말지. 안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다 노트스는 보셨다 터진 거. 그거는 진짜 배터리가 1S에다가 1000mAh, 2000mAh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동방에 있는 배터리는 6S에다가 15000mAh예요. 그게 공학관에 터지면 공학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고 충전할 때도 웬만해서는 약간 모르시면 저희한테 꼭 물어보시고 배터리 운반할 때 내 얘기다. 그렇게 운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배터리 진짜 위험해요. 저도 한번 터트리면 재밌긴 해요. 불꽃이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 쇼트는 배터리에 뿔마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크가 많이 튀면서 엄청나게 열이 발생할 건데 저희도 제가 만들다가 우리 좀 많이 터졌죠. 배터리가 연결된 단자도 저희가 아마 직접 만들면서 할 텐데 그때 단자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단자가 그 모양이 서로 달라요. 반대로 이제 연결해놓은 상태에서 모르고 그 단자 모양에 맞게끔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쇼트가 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배터리 퍽 터지면서 이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랑 다르게 거기는 배터리 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칩이 따로 있는데 저희 배터리는 최대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없는 배터리들이라서 제대로 관리 안 해주시면 과다 충전의 경우는 셀당 4.2V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4.3V, 4.5V 그러면 바로 터져요. 배터리 속에서 이거는 크게 이 셀당인데 그 배터리 내부에서도 이러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한 수백 개나 들어있거든요. 그런 판들이 그게 배터리가 떨어뜨리면 그게 뭉개지면서 쫓아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터진 거예요. 자, 이제 모터로 넘어갑시다. 모터는 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스테이터 있고 로터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벨 하우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샤프트가 있는데 주로 그 로터랑 샤프트랑 같이 붙어 있긴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터 스펙에서는 보신 것처럼 205, 207, KB 2200, 2550 그런 게 있는데 그 207하고 212, 205라는 뜻은 이 결국에 아까 말한 그 스테이터 이거 사이즈예요. 그 첫 두 숫자는 이거의 다이미터고 그 뒤 두 숫자는 이거의 높이예요. 스테이터 높이. 결국에 모터 사이즈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뭐 3525라고 하면 그냥 모터가 엄청나게 크겠죠. 모터 스테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더 세져요. 모터 스테이터가 높으면 회전 수가 높아지고 넓으면 토크가 더 세지는데 높으면 문제가 파워를 좀 더 많이 먹고 토크가 좀 더 낮아요. 두꺼우면 토크는 더 센데 회전 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대신 그 효율성이 되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좀 와이드한 모터를 쓴 거예요. KB는 뭘까요? 드론 모터에서는 RPM per volt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2550kV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모터한테 1V를 주면 분당 2550번을 돈다는 뜻이에요. 볼테지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예요. 모터 스테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주로 KB가 낮아지긴 해요. 왜냐면 힘이 더 좋으니까 프로펠러를 더 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의 경우에는 주로 900kV 그 정도 되고 그거보다 더 큰 건 낮게 가면 진짜 170kV까지 가기도 해요. CW하고 CCW 있잖아요. 그거는 회전 방향이에요. 솔직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대로 돌리거나 전선을 연결할 때 반대로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ESC. ESC는 Electronic Speed Controller. 모터 속도 제어기입니다. 이거는 수신기나 비행 컴퓨터에서 신호를 받은 후 아까 모터 속도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BLDC 모터면 볼테이지로만 그 속도를 조정 안 하거든요. 뭐 신호를 줘야 돼요. 특이한 신호를. 저희는 BLDC 모터를 쓰니까 이런 ESC가 필요하다. 여기 ESC에 보시면 2에서 6S라는 게 있잖아요. 2에서 6S 배터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1S 배터리, 그러니까 3.7V 배터리를 쓰면 이게 안 들어오고 7S 배터리를 쓰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면서 탈 거예요. 게다가 지금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40A가 적혀 있거든요. 이 ESC는 40A를 파워를 줄 수 있다. 모터가 40A를 먹으면 얘는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모터가 60A짜리를 쓰면 아까처럼 맛있는 냄새 나면서 탈 거예요. 이렇게 큰 ESC를 조그만 그 1A를 먹는 모터에도 써도 돼요. 대신에 그 모터는 출력이 낮아서 무거운 거랑 페어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작은 ESC 쓰는 걸 추천하는데 이런 ESC를 써도 되긴 해요.
이것도 ESC거든요. 근데 이거는 4-in-1이에요. 이거는 4개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주로 레이싱 드론에서 많이 쓰는데 경량화 시키고 만들기도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4-in-1 ESC를 약간 레이싱 드론이나 조그만 드론 만들 때는 많이 쓰긴 해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은 ESC 하나 터지면 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모터 하나당 ESC 2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 모터가 80A인데 40A ESC 2개로 교체한다.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신호 타이밍이 되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 BLDC 모터 설계상. 근데 타이밍이 그 ESC가 2개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안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ESC를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야 해도 전자 부품마다 타이밍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으로 ESC 하나에 모터 2개 쓸다 그것도 안 돼요. 아쉽게도. 이 ESC들이 작동 원리가 모터가 돌면서 자석이랑 전자석이 이렇게 딱 움직이면 볼테이지 생기잖아요. 그를 읽어서 타이밍을 주는 건데 그 모터 2개 있으면 서로 다른 속도에 돌면서 타이밍 2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ESC 한 개는 모터 한 개씩만 쓴다. 이거는 쿼드라서 4개 필요한데 핵 사면 6개 필요하죠. 다음에는 FC입니다. FC는 Flight Controller, 비행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그냥 모든 거를 다 연결하시고 이게 다 로우 레벨 컨트롤, 그러니까 모터 속도를 하나씩을 다 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자이로하고 엑셀 들어있고 자이로 엑셀하고 모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다 받아갖고 여기에서 이 STM32 F450 칩이 그걸 다 계산해줘 갖고 그거에 맞는 출력, 모터 출력들을 다 주는 거예요. 수신기 연결할 수 있고 뭐 모터 S1, S3, S2, S4인데 그것들은 다 모터 연결은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RX4하고 TX4, RX3, TX3 있잖아요. UART라고 Serial Communication 포트예요. UART가 뭐냐 그냥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다른 뭐 GPS나 뭐 라이다 센서 이 포트에다 넣으시면 돼요. 물론 수신기도 이런 UART 포트에 들어가기도 해요. F411, F722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요거 여기 속에 있는 SoC,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모델이에요. 주로 드론에 쓰는 거는 F405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좀 좋긴 해요. 성능도 좋고 거기에서 좀 더 싼 거면 F411, 뭐 F3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난 좀 제대로 좀 좋은 거 만들고 싶다. F722. 거기에서 차이점은 솔직히 이거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도는 저희가 상관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F405를 충분한데 이게 만약 그 아까 말한 UR 스포트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센터를 더 많이 넣고 싶다. 뭐 제어를 좀 더 잘 하고 싶다. 그러면 F7로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BEC. BEC는 Battery Eliminator Circuit. 배터리 제거 회로. 근데 이게 왜 배터리 제거 회로라고 부르냐? 그냥 전압 조정기예요. 수신기는 주로 5V를 쓰거든요. 12V를 5V로 내리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PDB든지 ESC든지 다 주로 이런 BEC가 다 들어있어요. BEC가 없는 것도 여기 밑에 보시면 No BEC를 했잖아요. BEC 없는 ESC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쓰는 22V를 FC가 사용할 수 있는 5V나 12V 그런 걸 내려주는 거예요. FC 같은 경우에서는 컴퓨터에 딱 5V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6V였다가 3V였다 이렇게 내려가면 FC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파워를 주는 회로예요. 주로 저희가 쓰는 건 5V하고 12V 있는데 5V는 FC하고 서버 모터, 수신기 그런 데에 많이 쓰고 12V는 비디오 송신기나 약간 좀 큰 서버 그런 데에 많이 써요. 자율비행팀 기체는 이게 2개나 들어가 있어요. PDB는 파워 디스트리뷰션 보드. 파워를 여러 군데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배터리에서 나오는 선 2개 있잖아요. 모터는 4개 있고 그럼 ESC는 4개 필요한데 선 2개를 물론 그냥 뭐 납땜을 어떻게 해갖고 4개로 분배할 수 있어요. 근데 못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런 데에 납땜 해주는 거예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ESC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BEC는 뭐 여기에 달 수 있고 이렇게 파워 분배를 좀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요즘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파워 분배기 뿐만 아니라 속에 BEC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분배한 다음에 여기에서 FC용 그라운드하고 5V 주고 비디오 송신기용 12V하고 그라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PCB,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거의 전선이에요. 그냥 간단한 것만 써도 돼요. 4-in-1 ESC에는 PDB가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수신기예요. 수신기는 수신하는 거예요. 저희 조정기에서 보내준 신호를 수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인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바인딩이 뭐 한 거냐면 내 조정기랑 내 수신기만 소통하게 악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재밌게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조정기를 켜갖고 제 조정기 연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인딩 해갖고 이렇게 1대1로만 소통만 하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아예 기체가 안 떠요. 왜냐면 요즘 나온 것들은 아예 바인딩을 해줘야지 신호를 출력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서 PWM하고 S버스, 뭐 SZX B2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얘가 출력할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뭐 S버스 있고 PWM은 주로 기본적으로 다 나오긴 하는데 PWM이라는 거는 주로 ESC 모터 컨트롤러에 쓰고 뭐 서브 모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익에 많이 쓰겠죠. 왜냐면 고정익에서는 FC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PWM이 안 좋은 점은 한 번에 한 개밖에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당 하나만 꼽혀져 갖고 이거는 최대 뭐 모터를 8개 제어하거나 서버를 8개만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론에서는 그거를 모터를 다 신호를 다 제어해줘야 되잖아요. 솔트라고 그런 채널을 다 있어야 되니까 S버스하고 SNRS-B2는 시리얼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채널 8개든지 10개인 채널을 한 선으로만 FC한테 연결을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깔끔하고 쉬워요. 게다가 시리얼 통신이라서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2.4G하고 915 있는데 그냥 주파수예요. 주로 저희가 쓰는 수신기는 2.4 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쓰는데 난 장거리 가고 싶다. 그때는 915MHz. 915MHz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물체 같은 건 좀 더 잘 통과하거든요. 이 밑에 있는 수신기가 915MHz 수신기인데 400km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날렸을 때 이거 썼었는데 진짜 멀리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다이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안테나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 안테나가 뭐 잘려 나가거나 안테나에 문제가 있으면 수신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위에 보신 것처럼 안테나가 2개 있어요. 안테나하고 수신기 모듈이 2개 있어갖고 하나는 끊어져도 계속 날 수 있고 나중에 안테나 쪽으로 가면 수신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약간 좀 도넛같이 생겼는데 그걸 안테나를 90도로 놓으면 완전하게 제대로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안테나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BTX는 비디오 송신기예요. FPV 드론에서만 주로 사용하시면 돼요. FPV 드론 만들 거면 카메라를 달고 저기에서 있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PD를 송신해줘야 되잖아요. 고글이든지 화면으로. 그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mW하고 500mW는 그냥 얘가 출력할 수 있는 파워인 그리고 아까 5.8G하고 2.4G 주파수입니다. 주로 아날로그 FPV 할 거면 5.8GHz를 써요. 만약 좀 더 장거리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주파수를 낮춰서 2.4GHz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날로그하고 vs HD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로 HD를 많이 써요. DJI FPV의 HD 고글이든지 패치아크라는 브랜드에서 HD 수신 시스템을 쓰는데 이거는 일단 엄청 비싸고 저희한테 DJI FPV가 2개 있긴 한데 주로 HD를 쓸 거라서 그 아날로그는 많이 안 쓸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의 장점은 훨씬 더 작고 가볍고 신호를 송신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 보면 안테나 있죠? 이렇게 2개. 이 안테나에 이게 연결잭인데 이 연결잭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뽑은 상태에서 송신기를 키면 바로 타버려요.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뭐 100mW, 500mW라는 파워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가 정확히 연결을 하면서 안테나를 통해서 그 파워를 내보낼 수 있는데 안테나가 없으면 그 많은 에너지가 다 어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그냥 열을 억축받으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FPV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면 안테나 꼽혀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전원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는 아날로그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HD로 쓸 건데 HD는 카메라를 어차피 부착되어 있으니까 딱히 카메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 아날로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카메라를 쓰면 돼요. 이거는 아날로그용 카메라인데 여기에서 아날로그 카메라 보시면 뭐 1000TBL, 1200TB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펙이에요. 화질. 그게 높아질수록 화질이 더 높아지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차피 DJI HD를 쓸 거니까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아까 말했던 안테나. 아까 2.4G, 뭐 5.8G, 915MHz 그게 주파수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안테나 타입들이 되게 많아요. 생긴 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생긴 것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주로 수신기에 많이 써지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일단은 간단하고 성능이 괜찮아요. 되게 가볍고. 근데 안테나가 수신할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마콩 안테나로 치고 조종기가 여기 이 안테나를 약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신호를 잘 받아요. 근데 안테나가 이렇게 내가 위에서 이렇게 조종기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쪽에서 신호를 잘 못 받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되게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신기의 다이버시티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무리 내 조종기가 여기 있든 뭐 밑에 있든 여기 있든 수신을 잘 할 수 있겠죠. 이것보다 약간 좀 복잡한 위에 있는 안테나들은 이렇게 도넛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한 조금 이렇게 정도 생겼어요. 도넛이 좀 더 두꺼워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안테나 하나로만 신호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 요거 안테나들은 좀 더 비싸고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주로 이것들을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밑에 있는 그 X2로 써져 있는 안테나는 패치 안테나라는 건데 이게 그 패치 안테나 치면 얘는 송신 받을 수 있는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엄청 멀리 갈 수 있는데 뒤쪽에서는 거의 신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패치는 그냥 다이렉션 안테나,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SMA, 뭐 RPSMA, IPX, MMC의 그게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연결한 방법이에요. SMA하고 RPSMA가 전 솔직히 왜인지 모르겠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그냥 이 SMA는 수 부분에 이 핀이 뾰족하게 나온 게 있고 RPSMA는 암 부분에 이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RPSMA는 암수만 들어가고 SMA도 암수만 들어가요. SMA 암을 RPSMA 수로 넣으면 이 뾰족하게 나온 게 두 개가 있어갖고 부러질 수 있고 RPSMA 수하고 SMA 암을 하면 그러면 아예 연결이 속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DJI FPV 시스템에 이런 연결제를 쓰고 여기 패치 안테나하고 저 위에도 보시면 끝에 다 SMA 커넥터 달려있죠. 연결하고 뺄 때 많이 쓰긴 해요. 이거는 기체를 다 만드셨을 때 연결하는 예예요. PDB 여기 있고 여기 속에 ESC를 나오고 그리고 FC 쪽에서는 수신기 버저하고 LED 카메라 연결돼 있고 FPV를 만들고 싶으면 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PDB랑 FC랑 연결을 할 때 요거는 똑같은 브랜드예요. 메이텍시스라고 똑같은 브랜드에 매칭된 모델들이니까 기본 케이블 하나로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픽서크도 PDB랑 아니면 BC랑 픽서크 메인 컴퓨터에 연결을 이렇게 그냥 케이블 하나로만 해요. 근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납땜을 해줘야 돼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4-in-1 ESC 쓸 때의 예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모터 신호 4개 FC를 들어가고 커런트는 파워를 얼마나 먹는 센서인데 그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5V 그라운드 들어가죠. 그다음에 배터리는 그 센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TX하고 TX4, RX4에 GPS 들어가죠. 하고 수신기도 이거 TX하고 RX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대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이 정도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BLDC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냐 그런 걸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최대한 많이 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다 주셨고 이 기체 보시면서